과거에 비해서 반감기가 가진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다.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반감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결국에 장기적으로 뭐 2140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돼야 되니까 반감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적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과 미래의 경제라는 주제로 칼럼도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과기부 주간으로 네. 이제 많이 블록체인도 가르치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부 사업도 하시고요. 네네. 와,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 분야로? 제가 원래 그 경력은 이제 개발자 커리어였다가 네. 한 2018년도에 네. 그 블록체인 쪽에 아는 분이 같이 스타트업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주로 뭐 칼럼 같은 거 좀 쓰면서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그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계속 했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쪽 블록체인 쪽으로 오신 거고, 네네. 그러면서 투자도 이제 시작하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1억 한 500만 원까지요. 네네. 엄청나게 오르다가 네네.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1억 미치거든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이제 있다고 보고 사실 비트코인이 뭐 김치 프리미엄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조정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뭐 좋은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난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막 가격이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네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지지선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 사람마다 이제 다 관점은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차트를 보는데 네. 차트에서 뭐 우리가 편히 아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그 이동평균선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이동평균선이 짧은 선이 이제 빨리 가는 선이고 느린 선이 뭐 천천히 가는 선, 뭐 빨간색, 파란색 해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갭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저는 월봉 기준, 뭐 주봉 기준, 일봉 기준 이렇게 보는데 월봉 기준에서는 여전히 그 캡이 좀 크고 여전히 상승장이고 주봉 기준에서도 여전히 이제 상승장인데 그 갭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갭이 예를 들어 이제 꺾이는 지점, 뭐 우리가 뭐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지점까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큰 기준에서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 기준에서는 상승장임은 분명하지만 이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꺾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일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데드 크로스인 거죠. 짧게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계속 상승장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꺾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큰 기세는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이 주봉 월봉상으로 지금 이격도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격도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격도 굉장히 컸다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폭이 이제 교차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장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하는데 월봉과 주봉 기준에서는 교차까지 가기에는 좀 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상승장이고 근데 이제 이 시점이 계속 가진 않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 교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뭐 그때가 이제 큰 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 큰 조정까지는 아니고 아직 여전히 갭은 남아 있다. 뭐 짧은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횡보가 계속 뭐 있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차를 만약 하면 네네. 그럼 대세 상승량이 끝난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끝났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이게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큰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뭐 월봉 기준에서 보면 큰 조정이 한번 와야 되는데 네.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조정이 온다면 그 데드 크로스를 시점으로 좀 큰 조정이 오겠죠. 왔다가 근데 보면 데드 크로스가 되더라도 다시 또 복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이제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분명히 조정은 한번 와야 되고 그 조정이 큰 관점에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고 작은 관점에서의 어떤 조정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조정폭이요. 네네. 과거에는 막 30% 많게는 네네. 40%도 막 나왔는데 지금은 네네. 한 10% 20% 이 언저리에서 움직인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게 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영향으로서 네네.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이게 변동성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변동성이 작아진 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더 그 하락폭이 예전처럼 커질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만큼 큰 변동성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비트코인 ETF 승인된 이후에 네. 과거처럼 큰 조정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좀 지지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네.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이 측면보다는 네. 전체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맞아요.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과거와는 분명히 바뀌긴 했지만 큰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큰 폭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40%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어떤 시기의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반감기가 4년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 혹은 8년, 그러니까 한 10년이라는 이러한 긴 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오르죠. 네, 긴 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오르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오르는 과정이 예를 들어 지금이 뭐 1억이라면 오르는 과정에 이 비트코인이 또 5천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고 떨어지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한 2억, 3억, 4억, 5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까지를 많은 분들이 반감기 효과의 그 기간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동의하세요? 반감기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네. 다음 달인데 어떤 반감기의 영향은 사실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으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반감기였고 반감기라는 이유는 이제 채굴자들의 어떤 채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반감기가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이제 90% 가까이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그 ETF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관 자금들이 몰려오는 그 시장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이긴 한데 앞으로는 반감기 이슈보다는 이 전통적인 시장,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기관 참여자들의 어떤 변화, 흐름 이게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반감기가 가진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반감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네. 결국에 장기적으로 뭐 2140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돼야 되니까 그 시점까지 계속 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반감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감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네. 가격을 막 내년까지 좀 많이 기대하시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막 네네. 뉴스 보면은 뭐 3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많게는 뭐 5억도 얘기하시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좀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이긴 한데 네. 사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뭐 없진 않지만 그렇게 높게 가격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ETF 이슈하고 반감기고 두 가지가 엮인 거 네. 그리고 시장이 좀 변한 거 그리고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한 거 이러한 것들이 잘 엮여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가 분명히 중요한 이슈긴 하죠. 기관들도 더 물량을 가져가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더 신규로 들어올 테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돼서 연말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뭐 3억, 4억 글쎄 조금 되면 좋죠. 저도 무조건 좋습니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높은 수치는 아닌가 이런 좀 염려도 있습니다. 2억은 가능할까요? 2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2억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도 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뭐 지금에 비해서 2배니까 그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 이보다 더 한 뭐 연말에 4억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또 큰 조정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밑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조금 사도 괜찮은 시기일 것 같은데 2억이라고 하면 아, 어떠세요? 네.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없는데 사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좀 저렴할 때 사서 좀 비쌀 때 팔자 이 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이 저렴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올해 연말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조금 비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그때 차라리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니까.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네. 예, 그럼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만약 조정을 받으면 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뭐 많게는 비트코인이 조정 받으면 뭐 20-30%, 뭐 많게는 40%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 아예 배제하진 않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월봉과 주봉의 그 차트가 계속 가서 큰 어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상승 지점에서 그냥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가격을 유지하다가 또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림이 제일 좋은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지만 시장은 항상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 항상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좋은 어떤 투자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고 또 가르치시고 네네. 하면서 이 분야가 미래에 유망하다라는 네네. 생각은 드세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투자도 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제 인생을 그냥 올인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올인한 이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막 개발 일도 하세요? 지금은 개발 일은 직접 하진 않고 주로 이제 개발 관련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직접 뭐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뭐 보면 알긴 하는데 그걸 이제 주로 가르치거나 뭐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아, 정말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 네. 시장이 매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컨셉 기존에 못 보던 거 이런 것들에 좀 흥미를 느끼기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저의 이제 과거 경력하고도 좀 맞닿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발 쪽 지식을 알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관점 플러스 내가 투자하기도 좋고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4년 정도 됐으면 2020년 정도. 2018년도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네. 2018년이면 4년 더 이상 네, 오래됐는데.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럼 그때 사이클을 이미 한번 경험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아무튼 처음 들어왔을 그때 그러니까 불장 이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더리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2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이 500만 지금 500만 원이니까 네. 예. 25배. 네, 그때는 지금이랑 뭐가 좀 다르신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정말 다른 게 그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디앱이라고 하면 뭐 뎁이라고 하면 디파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데 그때는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다들 그런 이제 시장이 진짜 막 혼란스러운 상태. 아무도 잘 모르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고 팀들도 많아졌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기관 자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네. 그 과거에 막 이렇게 상상 같은 거를 해보셨어요? 네, 상상은 했죠. 네. 들어올 것이다. 네, 지나면 들어올 것이다. 아, 근데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오 진짜 들어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네.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네. 뭐 1억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아니 어떻게 이 블랙록 같은 데가 네. 이 비트코인을 사 네. 여기 되게 놀라시고 아, 이제는 0이 안 될 거라고 확신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네. 그때 막 6년 전에 막 네. 그때는 이게 막 0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 이제 그때는 정보가 많이 없었으니까 아. 그때는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처음에 공부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백서 가지고 이제 네. 제가 공부를 했었고 와.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나면 이거는 확실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게 저는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인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제대로 보면 근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백서를 읽으면? 100% 다 이해는 안 되죠.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해서 그 당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혁명이다. 그래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발 쪽에 있었고 그래서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래요. 그러한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블랙록 이런 데는 뛰어나고 훌륭한 연구진들이 그걸 미리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미리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때 그 백서나 이제 공부를 해가면 할수록 이거는 네. 다시 막 0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없. 네. 막 진짜 옛날 1달러로 가거나 아, 네네. 어렵다. 네네. 아, 그렇군요.